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 했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오투책으로 156페이지. 자, 오투책으로 15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오투책으로 156페이지 가시면은 순서는 거꾸로 갔었죠. 여기는 차라리 거꾸로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자, 정리해 보면은 자, 이제 오늘은 다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유전자라고 하는 거면 결국은 리보솜에서 뭐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냐면 단백질 하나, 단백질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불러요. 그러면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 염색체, 염색분체 이렇게 있는 염색체. 염색체는 언제 만들어진다고 배우냐면은 얘가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실 형태로 늘어져 있던 염색사가 단백질을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요 단백질 말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에 꼬여서 돌돌돌돌 말려서 응축된 상태가 요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염색체는 염색사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을 텐데 이 염색사는 가만히 보면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 당, 염기 해갖고 DNA는 인, 당, 염기 해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상보적 결합돼갖고 쭉 한 줄, 두 줄로 되어 있다라고 배웠던 거, 그거 내용 하는 거 맞아요. 그럴 때 여기는 염기가 하나, 둘, 셋, 요렇게 염기 세 개가 삼염기 조합이라고 불렀고, 이 삼염기 조합 또 다음 밑에 삼염기 조합 또 다음 밑에 삼염기 조합, 요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을 텐데 요게 핵 속에서 누가 요 사이가 살짝 벌어지면서 RNA가 와서 상보적 결합을 해서 요게 전사 과정이고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리보솜이라는 데로 가서 번역을 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요 삼염기 조합에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RNA가 가지고 있는 뭐로? 코돈으로. 그래서 코돈 1, 코돈 2, 코돈 3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했다. 순차적으로 붙여서. 그래서 단백질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삼연기 조합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아미노산 말도 안 되겠지만 세 개 가지고 단백질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유전자 하나. 여기까지가 유전자 하나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하나를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순서까지 딱 들어있는 것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전자. 여기서 책에는 뭐 유전자 A, 유전자 B라고 써놨죠.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의 염색사에는 유전자가 여긴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붙어 있겠죠. 이렇게 유전자들이 쭉 붙어 있는 거를 그럼 뭐라고 한다? 이걸 전체를 다 DNA라고 한다. 됐죠? 요 전체를 DNA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유전자 그러면 단백질을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하는 삼연기 조합이 들어있는 것까지를 유전자 하나. 그 유전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DNA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156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DNA와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하고 단백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이 유전 정보 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핵 속에 있는 DNA의 요 염기 3개, 삼염기 조합 가지고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해 줄 수 있다. DNA에 들어있는 것 저 염기쌍 3개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RNA로 가면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코돈이라고 부른다.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DNA는 RNA가 DNA를 전사하죠. 어디서? 핵에서. 그리고 핵에 있던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핵 속에서 DNA 정보를 RNA가 전사하고 밖으로 나와서 어디? 리보솜이라는 데 가서 번역이라는 걸 한다.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뭘 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까지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왜 염기 3개가 하필이면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염기 순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러면 아미노산은 참고로 아미노산은 몇 개가 있죠? 20개가 있어요. 그런데 염기 하나 가지고 결정해라 그러면은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나머지 20개를 얘기할 수가 16개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럼 2개까지 얘기하면 4, 4, 16이니까 16가지밖에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있는 것까지 하면 총 여기는 몇 가지?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64가지의 경우의 수는 드디어 20개를 하고도 넘어가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렇다는 소리는 아미노산 20개는 이름이 꼭 하나씩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거는 157페이지에 나 있는 것처럼 DNA가 2가닥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주가 되는 거고 하나가 부가 되는 거죠. 부형은 유전 정보가 없어요. 주형에만 유전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 주형에 있는 유전 정보를 누가 리보솜이래. RNA가 상부적 결합으로 전사해 가죠. 이때 모양은 부형하고 RNA가 똑같죠. 다만 부형에 있는 DNA 부형에는 T라는 게 있다면 RNA에는 T가 없고 U라고 들어있을 뿐이죠. 그것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59페이지에 있는 유전 부호 해독이라고 하는 예제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빼먹은 용어 중에 하나가 거기 보시면 156페이지에 보시면 생명 중심 원리. 자, 단어가 뭐냐면 생명 중심 원리. 되게 있어 보이죠? 이렇게 쓰니까 생명 중심 원리가 뭐냐? 이거는 서술형으로 생명 중심 원리 저 단어 쓰는 거거든요. 주로 뭐 나오냐면 생명 중심 원리는 여러분들 156페이지 중간쯤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전달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DNA에 있는 어떠한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고 RNA에서 전사된 게 코돈이죠. 이 코돈이 다시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이때 특이한 거는 사람이 됐건 뭐 동물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 있는 건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똑같아요. 그리고 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순서는 코돈이 결정해 주는 것도 똑같고요. 이 코돈의 순서는 DNA에 있는 유전자가 결정해 주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생명체가 됐건 뭐 돼지가 됐건 사람이 됐건 모두 다 똑같아요. 생명체는 무조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중심의 원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요 DNA가 RNA로 전달되고 RNA가 다시 단백질을 합성하는 요 순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 그 이름이 바로 생명 중심 원리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쓰는 거 참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름이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머릿속에서 안 떠올라요. 저 단어가. 서술형으로 쓰라 그러면은 그래갖고 옆에 거 컨닝하다가 괜히 이상한 거 쓰지 말고 한번 잘 써놔 봐요. 한 번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얘기한 유전 부호 해독이라는 그 예제 그거 한번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랑 연습 삼아서 하나만 좀 같이 해볼게요. 161페이지로 가볼까요? 161페이지. 자, 161페이지에 가면 9번 문제가 보이네요. 자, 9번 문제 아마 지난 시간에 숙제로 다 풀으라고 했었을 거예요. 혹시 안 풀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이따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볼 테니까 해주시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9번이에요. 이런 문제 하나는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당연히 이게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겠죠, 그때는. 자, 그림은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DNA라고 써 있죠.
DNA인데 DNA는 당연히 몇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두 가닥 중에 하나가 주형이고 하나가 부형이에요. 그럼 주형과 부형이 있을 거니까 일단은 써놓을게요. 순서는 A, T, T, C, C, T 모르고 그 다음에 A, G, T라고 써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당연히 상보결합이니까 T 그 다음에 여기는 A, G, G, A 모르고에 써 있는 게 뭐냐면 GGC네요. C고 여기는 A 대신에 T, C, A 이렇게 올 테니까 당연히 여기에 누가 와야 돼요? GGC의 상보적 결합이니까 C, G 이렇게 와야 되겠죠. 순서는 CCG가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NA 두 가닥이에요. 문제에서는 누가 주형이고 누가 부형 가닥인지는 표시는 안 해놨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RNA 한 가닥이에요. 이건 DNA 한 가닥이고 RNA. 근데 여기서는 어디까지가 유전자 하나인지는 모르죠. 왜? 유전자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유전자가 붙고 있는 걸 전체를 다 그냥 DNA라고 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RNA는 뭐라고 써 있냐면 RNA는 UAGGAGCUCA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왜? 어떻게 판단했냐면 저는요. 여기만 몇 개만 써봤는데 여기까지 썼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죠 지금. T 대신에 U로만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요. 안타깝게도 요렇게가 상보적 결합인데 얘도 요렇게가 상보적 결합이니까 요게 부형. 얘가 주형인 거죠. 유전 정보가 있는 거는 이 주형 가닥이고요. 그리고 부형 가닥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귀찮으면은. 대신 U 대신에 뭘로만 바꿔 쓰시면 돼요. T 대신에 뭘로만 U로만 바꿔 써 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세 개, 요렇게 세 개를 묶어서 삼형기 조합이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세 개씩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코돈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만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씩 묶어서 아미노산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총 아미노산 몇 개? 4개로 되어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된다라고 가정을 하재요. 자, 1번 기억에 들어갈 거는 CCG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아미노산 1 여기서 책에는 여기 아미노산 1, 2, 3, 4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돈은 자, 여러분들 코돈이니까 여기 있는 걸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걸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건 삼염기 조합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을 얘기하는 거는 코돈표에 있는 이름을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UAA다. 맞아요. 3번 가 과정을 통해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었다. 가 과정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전사라 그러고요. 전사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치까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 과정에서 연속된 4개의 RNA가 아니죠. 연속된 3개의 RNA가 RNA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3개죠. 3개, 4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왜? 9번. 니네 책하고 달라요, 저랑? 달라요? 나랑 책이 다르구나, 여기가. 니네 버전이 최신 버전이어서 그렇구나. 미안해요. 잠깐만요. 말을 해주지, 그럼. 다르다고. 요것만 바꿔 쓸게요. A, T. 여기가 A로 되어 있네, 니네 거는.
그럼 여기가 T로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CGT로 되어 있구나. 그럼 여기가 C로 바뀌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GGC, 이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TCA, 여기는 똑같네. 그럼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AT, 여기가 T니까 여기도 T로 바뀌면 되는데 T 대신에 U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G 대신에 C로 바뀌어서 여기도 C로 바뀌면 되고요. 나머지는 바뀐 게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자, 4번에서는 연속된 4개의 염기라고 4개가 아니라 3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나 과정에서 RNA와 리보솜이 필요하다. 나 과정이면 뭐죠?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리보솜에서 RNA와 리보솜이 필요하다. 맞네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요거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뭐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등급 도전으로 가보시면 하나만 16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1등급 도전 문제에서 그림은 어떤 곰팡이가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아르지닌이라는 걸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유전자 1 해갖고 효소 1이라고 되어 있죠. 효소는 지금부터 뭐예요?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럼 효소 1은 유전자 1에 의해서 유전자 1의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유전자 1, 2, 3은 각각 다른 효소의 합성에 관여한다. 유전자 1은 효소 1에, 유전자 2는 효소 2에, 유전자 3은 효소 3의 합성에 관여했겠죠. 맞아요. 니은 유전자 1의 이상으로 효소 1을 합성하지 않으면 A라는 물질은 B라는 물질로 전환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A에서 B로는 전환이 안 되는데 당연히 B가 없으면 C 아르지닌도 안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강제로 B를 넣어주면 그때는 B 다음에 C가 만들어지고 아르지닌이 만들어지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효소 1이 문제가 있을 때는 자, 그럼 1번 기억 맞고 니은 맞고요. 디귿 유전자 2에만 이상이 있다. 그럼 효소 2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곰팡이는 이상이 생긴 곰팡이는 물질 C가 있을 때 아르지닌을 합성하지 못한다. 아니죠. 물질 C가 있으면은 효소 3이 있으니까 아르지닌은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갖고 요런 거, 그래갖고 말장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갖고 말장난인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좀 까다로워요. 이런 것들이. 아싸리 계산은 틀리면 틀린가 보다 맞으면 맞는가 보다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아하 하다 틀리는 수가 있으니까 글자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어요? 문제 푼 것 중에서? 풀었니? 나중에 풀어봐. 요거는 저기 유튜브에 올려놨다 영상. 자, 혹시 질문 없어요? 질문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 앞으로 넘어가서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는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이죠.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자, 생명 시스템에서도 생명체 내, 즉 세포 내에서도 화학 반응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세포 내에는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첫 번째 고온, 고압 상태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명체는 일기압, 대기압이고요. 저압이에요. 온도? 우리가 아무리 온도를 높여봤자 무슨 몇 도? 한 36점 몇 도밖에 안 올라가죠. 모르죠. 뭐 또 유행하는 뭐 하나 걸리면 좀 많이 올라갈지도. 그치? 저는 아직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 봐도 인간이 뭐 설마 40도, 50도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온, 저압에서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화학 반응은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뭐가 필요하다? 촉매 작용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촉매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효소다. 효소가 촉매 작용을 할 텐데
이러한 효소의 주성분은 바로 뭐다? 단백질이다.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자, 그럼 효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도와준다. 뭘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서 도와준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그러면 반응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반응을 잘 일어나게 만드는데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한 스텝 거쳐서 바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면 효소에 의한 반응은 각 단계마다 효소가 정해져 있고 그 단계를 거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가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하고는 그 반응의 화학 반응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이러한 특이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나오고요. 물질 대사에는 지금처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은 경우, 그럼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그래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걸 뭐라 그런다? 이화작용이라 그런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화작용이라 그런다. 그럼 거꾸로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동화작용이라 그런다. 그래서 작은 게 큰 게 되면서 작은 물질들이 더 큰 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거 뭐가 있었죠? 광합성, 여기에 속한다고 했었고, 뭐 단백질의 합성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가는 거, 생성물이. 이화작용에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포도당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호흡작용이 여기에 속한다. 또 우리가 뭔가를 먹어서 소화하는 작용이 여기에 속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조심할 거, 활성화 에너지를 그래프를 그리면 먼저 동화작용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반응물, 생성물,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에서의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헷갈리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조심할 건 반응물부터 최고 높은 에너지, 여기까지를 뭐라 그런다?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대신 아무리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져서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은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도와준다. 활성화 에너지다. 자, 그럼 이화작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화작용은 좀 쉽죠. 이화작용은 생성물에서 반응물이 됐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역시 생성물에서 최고 높은 에너지, 아니 생성물 거꾸로 썼구나 이름을.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여기가 생성물이고요. 미쳤구나.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갈 때 최고 높은 에너지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최고 높은 에너지가 여기까지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래서 반응을 도와준다. 라고는 하는데 이때 바뀌지 않는 거,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에너지 차,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의 이 에너지 차,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반응열이라고 한다. 자, 이 반응열은 아무리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건 낮추건 반응열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효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효소는 단백질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효소는 무슨 특이성을 갖는다? 기질 특이성을 갖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정리해요.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 뭐냐? 이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기질 특이성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뭐가? 입체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 때문에 그 모양이 맞아 떨어지는 애만 그 특정한 기질만 반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단백질인 효소에 열을 가하면
단백질의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기질특이성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효소이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도 이 효소는 어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일상생활에서의 효소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일상생활이 아니고 효소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효소의 활용을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때쯤 되면은 시험 봐서 알겠지만은 통합과학은 무조건 어려운 것만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효소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예시 들어온 것도 많이 나오죠. 근데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헷갈려요. 그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0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실험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실험에 3개의 시험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대요. 과산화수소는요, 일반적으로 어지간해서는요, 과산화수소는 H2O2죠. 이게 원래 H2O하고 계속 안 맞춰요. 산소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계에서는 잘 안 일어나요, 이 반응이.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간, 그 다음에 감자 조각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잘 일어나더라. 산소가 잘 분해가 되더라. 그런데 생간이나 감자 조각을 어떻게 했다? 얘를 가열하면은 산소가 분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효소, 생간에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감자 조각에 들어있는 효소가 이 역할을 해줄 텐데 효소는 열을 가하면은 그 기능이 사라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발생된 거는 산소 기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 기체가 발생하면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산소 기체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은 불씨가 더 활발하게 잘 살아난다 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여담이지만 수소기체 얘기가 나오면 수소기체는 성냥을 갖다 대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탄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가 스스로 타요, 수소기체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산화탄소 기체다. 그러면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진다 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석회수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각각의 기체 3종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통합과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된 거 같고 나머지는 된 거 같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쭉 넘어가서요. 자, 138페이지에 가면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혹시 시험 범위에 포함됐었던 학교가 있나요? 이번에 중간고사 때 여기 포함되신 분들 없나요? 여기는? 없네요. 다행히. 자, 그럼 138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38페이지는 다시 이제 거꾸로 와서 요 단원의 시작이에요. 이 단원에서는 시작할 때 뭘 알려주느냐? 우리가 지금 세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포 핵이 어떠니, 리보솜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랑은 세포 구조를 얘기한 적이 없었죠. 근데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뒤에 걸 먼저 하면서. 그럼 이제 궁금해졌죠. 세포에는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될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세포의 기본 구조부터 얘기를 할게요. 세포의 기본 구조는요. 2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동물세포냐 식물세포냐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이 파트의 주요점은 뭐냐면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 공통사항이 있어요.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세포핵이 있다는 등. 그 다음에 세포막이 있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통사항이에요. 그런데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가끔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동물세포와 일반적인 식물세포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인데 만약에 뭐 광합성을 한다. 그럼 동물세포에 염록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냐. 가끔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 말고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세포 핵에 보면은요. 공통사항으로 들어있는 것부터 뭐 있나 봅시다.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모두 다 공통으로 있는 거. 동물, 식물, 세포죠.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첫 번째 핵 둘 다 있어요.
자, 핵 속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우리 배웠으니까.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활동 조절. 자, 그다음에 또 리보솜 아까도 들었었죠. 리보솜은 뭐 하는 곳이다?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다. 둘 다 공통적으로 핵 보면은 세포가 있으면 동물세포 하나만 그렇게 동물세포로 여기 핵이 있을 거예요. 핵이 있고요. 리보솜은 어디 있냐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핵 옆에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박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점같이. 요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했죠. 뭐 하는 곳이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다. 자, 리보솜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뭘 만들고 엄밀하게 말하면 리보솜에서는 DNA의 유전 정보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코돈이죠. 코돈에 의해서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코돈이 DNA의 유전 정보니까 뭐 그게 그거예요.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자, 방금 리보솜 했죠? 자, 리보솜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소포체라고 써 있어요. 소포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골지체라고 써 있어요. 자, 얘네들은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이동해서 분비되는 곳의 순서거든요. 자,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책을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142페이지로 가보세요. 142페이지. 자, 타가 142페이지 가볼까요? 나도 피곤한가 보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죠? 이 시간대가 좀 많이 아니지. 학생은 항상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니네들 이제는 잔다고 안 깨운다 그러시는 거예요. 웬일이지? 저 아저씨가 그랬어요. 속으로 했더니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도 왜 그 세미나 같은 걸 많이 가시거든요. 세미나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다 같이 앉아갖고 세미나를 듣는데 다 같이 졸고 있대. 이러고. 거기 있는 강사가 제발 졸지 좀 말라고. 선생님이 돼갖고 왜 조냐고.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책상에 앉으면 졸리대.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덜 졸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서서 움직이고 말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쳐다보니까 덜 졸린 거고 여러분들은 원래 졸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혹시 알아요? 나중에 또 누군가는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그때 가서 지랄지랄 하지 맙시다. 왜 저라? 그러면서 그치? 원래 졸려요 사람은.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142페이지에 보면 1.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요. 핵이 있고요. 핵에 있던 어떤 정보가 리보솜으로 갔죠. 뭐가 갔을까요? 핵에 있는 유전 정보가 간 거겠죠. 리보솜으로 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그럼 이 만들어진 단백질을 소포체로 가요. 그래서 소포체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포체는 핵 옆에 보면 이런 표현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곱창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곱창같이 생긴 애들 여기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소포체예요. 소포체는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동하는 통로다. 이동 통로예요. 소포체는. 그리고 다시 조금 떨어져서 또 곱창같이 생긴 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게 골지체거든요. 골지체는 뭐 하는 곳이냐? 자, 이동된 단백질을 막으로 둘러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만. 그러면은 순서가 핵 속에 있던 어떤 정보가 리보솜으로 오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해서 소포체에서 이동을 해서 골지체에서 막으로 둘러싸여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구나 라고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한 큐로 시스템으로 쫙 연결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동물세포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식물세포에도 있어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핵 했고요. 리보솜 했고 소포체 했고 골지체 했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까지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모두 다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냐?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호흡하는 곳이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 포도당을 분해하여 세포가 생명 활동에 필요로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확하게 할게요. 포도당은요. 우리가 포도당은 나중에 에너지를 쓰려고 합성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세포가 바로 쓰지는 못하고요. 이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 과정에서 넣어뒀던 에너지를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를 빼내서 생명체가 쓰게끔 되어 있어요. 세포가.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까지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부터인데 이제 아니구나. 세포막까지. 세포막까지는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다 있어요. 세포막은. 세포막이 해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의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 밖하고 세포 안하고 내부하고 외부하고 있으면은 필요한 물질은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요. 밖에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질은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요.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건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내가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걸 조금 유식하게 선택적 투과라는 표현을 써요. 선택적 투과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세포막은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모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써 있는 거 순서대로 불러볼게요. 액포, 엽록체, 세포벽. 특히 이 중에서 엽록체하고 세포벽은요.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동물세포는요. 뼈가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뼈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내 몸을 어떻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식물세포는요. 뼈가 없어요. 따로. 그래갖고 식물세포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일정한 모양을 딱 유지해서 줘서 얘네들이 딱 그 모양으로 어떻게 탁탁탁탁 쌓여서 집을 만들듯이 벽돌 쌓이듯이 쌓여줘야 돼요. 식물세포는. 그러다 보니까 얘 모양이 무너지지 않게 세포막을 둘러싸주는 하나의 튼튼한 벽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세포벽이에요. 식물세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세포벽이 있으면. 그럼 세포벽이 있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동물세포는요. 모양이 조금 유동적이에요.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세포 자체 모양이. 하지만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단단하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세포의 모습 자체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질 때문에 세포벽이 있는 거와 세포벽이 없는 동물세포 때문에 좀 뒤에서 보시면은 어떠한 특징적인 얘네가 특징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세포벽이라는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엽록체. 엽록체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광합성하는 거. 자, 근데 모양상에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미토콘드리아는요, 뭔가 좀 지렁이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엽록체는요, 여러분들이 흑백일 때는 색깔이 안 나오니까 엽록체는 뭐랄까, 여러분들 책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책의 그림이 옆에 나와 있네요. 138페이지 옆에 있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동전 쌓이듯이 이렇게 뭐가 좀 쌓여 있는 그림? 요렇게 이게 쌓여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요게 엽록체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기 책에는 컬러니까 색깔이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흑백으로 나와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렁이 이렇게 쭈쭈쭈 있는 것 같은 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동전 쌓이듯이 이렇게 촉촉촉 쌓여 있는 거 그림이 나오면은 엽록체라는 거 구분 좀 해주시고, 엽록체는 누구에만 있어요?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액포. 액포는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뭐랄까, 세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물질을 쌓아놓는 곳이에요. 노폐물을 쌓아놓는 곳인데, 동물세포는요,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노폐물이나 이런 걸 밖으로 버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식물세포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 식물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아요. 식물세포는 체세포 분열을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세포가 만들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 모습으로 있다가 좀만 커지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세포가 노폐물들을 모아놓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노폐물들을 모아놓는 게 액포예요. 그러니까 액포는 동물세포에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물세포에는 발달이 거의 되지 않는다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액포는 식물세포에서만 주로 관찰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좀 혼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즉,
그 생명 선생님이 만약에 내려와서 가르치시면은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달라가지고 그것 때는 좀 혼동이 없는데 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같이 다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지구과학 선생님이 내려와서 막 가르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헷갈려 하거든요. 그런 학교는 선생님한테 딱 그럴 수업할 때 손 들고 질문하세요. 선생님, 액포는 동물 세포에서 발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딘가 써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저희는 이거 어떻게 봐요? 이렇게 꼭 찝어주세요. 알았죠?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저기 동물 세포에는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없는 거야. 왜? 학교 내신이니까.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이 왕이야. 알았죠?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얘기 됐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거 말고 좀 더 자세하게 뭐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해봤자 어지간해서는 답이 아닌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선 교과서상에 없는 이름이 나온다.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걔네가 정답일 일은 거의 없어요. 됐죠? 못 듣던 애가 나오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단, 못 듣던 애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못 보내면 곤란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럼 세포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포막. 자, 세포막. 아까 세포막이 뭐 한다 그랬죠? 필요한 물질은 안으로 들어오고 필요 없는 물질은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세포막이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선택적 투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세포막이요. 물질을 통과시키는 원리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확산. 순서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확산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삼투. 둘 다 공통사항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산하고 삼투가 뭐냐? 확산은요. 뭔가 예를 들어서 향수 액체 한 방울 여기다 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향수 냄새가 쫙 어디가 모여있던 애들이 밖으로 퍼져나가죠. 어디로 나가냐? 모여있는 게 고밀도에서 저밀도 쪽으로 이동해요. 즉 많은 데서 적은 데 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확산. 그 다음에 삼투는요. 삼투는 뭔가가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해요. 물만 이동해요. 삼투는 물만 이동할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확산하고 삼투라는 게 일단은 세포막에서 일어난다. 세포벽 아닙니다. 세포막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필요한 물질을 세포 내로 들어오게 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선택적 투과다. 자, 그러면 저런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을 할 텐데 여러분들 하나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삼투나 확산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서 무슨 펌프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삼투하고 확산은 물질이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문제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 생체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땡.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물질을 이동한다.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그럼 세포막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138페이지에 보시면 세포막 얘기가 나오는데 세포막은요. 인지질, 인이라는 게 있고요. 지질, 지질이라고 해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지질은요. 그냥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건데 이 인은요. 친수, 물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 지질은요. 얘네는 소수성이라고 배우지? 소수성이에요. 물하고 안 친해요. 친유기성, 기름하고 친해요. 그러면요. 이 인지질을 지질이라고 써볼까? 지질. 요 인지질을 이거 하나를 요런 게 엄청나게 많은 약을 물속에다가 탁 던져 넣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쭉 모여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인지질. 이런 식으로 지질끼리 서로 붙어요. 인끼리는 서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요게 하나에 쫙 펼쳐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종이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시다. 하나의 막이.
위쪽으로 인, 지질, 지질, 인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에 평면상에 쫙 위에 하나, 밑에 뒤집어서 하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종이처럼 막을 이뤄요. 이 막이 둘둘둘둘둘 쌓이면 원형 공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공 모양이 되면 바깥쪽에 인, 지질, 지질, 인, 지질, 지질, 인 이런 식으로 세포 내에도 인이 만나고 세포 밖에도 인이 만나게. 안팎으로는 인, 친수성인 그리고 그 사이에 지질이 쭉 둘러싸이는 하나의 공 모양을 만들겠죠. 이게 세포막의 기본이에요. 여기에 중간중간에 단백질이라는 애가 꽂혀요. 막을 이루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이거를 막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막단백질은 특별한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움직여 다니고요. 세포막을 통과해서 걸쳐 있기도 하고 세포막이 일부만 걸쳐 있기도 하고 그래요. 모양이 지 멋대로예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게 맞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여기까지만 끊어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래서 세포막은 인, 지질 두 개의 층, 그래서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며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세포막의 구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막단백질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막단백질이 있다. 그냥 저놈의 막단백질은 지 멋대로다. 지 멋대로 움직여 다니고 지 멋대로 투과하기도 하고 걸쳐 있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막단백질을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이름만 알아두세요. 유동 모자이크라는 정도의 이름만 알아두세요. 가끔 문제에 슬쩍 지나가는 이름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유동 모자이크막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막단백질은 움직인다. 단백질은 그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으며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이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과 삼투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산과 삼투를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면은 데모하겠죠? 잠깐 안 쉬었다 하냐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었다 하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